안녕하세요. 자, 이게 클릭이야 데모 세션 진행을 맡은 GT플러스 최정혜입니다. 클릭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2012년 저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와 클릭 두 솔루션 중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기로에 있었습니다. 2012년 빅데이터가 가장 핫한 시기였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 저장,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6년 클릭 비즈니스로 전환하였습니다. 클릭은 하면 할수록 재밌는 솔루션입니다. 재밌는 포인트를 모두 설명드리고 싶지만 제 욕심은 내려놓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클릭의 기본적인 기능을 시연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클릭이야. 시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리포트 배포. 배포된 리포트에 대한 데이터 탐색. 4가지 과정으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순서가 일반적으로 클릭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공유하는 순서입니다. 네, 첫 번째 데이터 수집입니다. 데이터 수집 시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업의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하둡, 업무 담당자들의 엑셀 등 여러 다른 형태의 저장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시연에서는 다른 저장소인 데이터베이스와 엑셀 데이터를 연결하는 내용을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담당자는 매니저에게서 매출 리포트를 작성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4가지 상세 항목을 포함한 매출 리포트를 클릭을 사용하여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매출 리포트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허브로 이동하겠습니다. 작업 영역은 개인 작업 공간입니다. 여기서 분석 앱을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클릭은 분석 리포트를 앱이라고 부릅니다. 매출 리포트 이름을 가진 새로운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추가하기 위하여 앱 열기를 실행하겠습니다. 매출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앱에 추가해야 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2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양한 원천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필요한 데이터 커넥터를 비즈니스 담당자가 직접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데이터는 IT 담당자에 의해 데이터 연결 정보가 이미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왼쪽 메뉴 하단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표시가 있습니다. 오라클 아이콘을 선택하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창이 표시됩니다. 부여받은 사용자를 선택하면 접근 가능한 테이블 목록이 표시됩니다. 테이블을 선택하면 테이블을 구성하고 있는 필드 개수와 필드의 값을 표시해 줍니다. 해당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연결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연에는 기준 정보인 6개의 테이블이 모두 필요하므로 모든 테이블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완료되면 왼쪽 하단에 있는 데이터 추가 버튼을 실행합니다. 선택된 테이블은 클릭에 QIX 엔진에서 데이터 패턴, 데이터 밀도 등을 분석하여 최적화된 데이터 구조로 마투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추가된 테이블들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화면에 표시되는 테이블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된 테이블들입니다. 여기에 분석에 필요한 ERP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한 CSV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데이터 연결 화면으로 이동하였고 파일은 파일 커넥터로 저장된 위치 정보로 이동하였습니다. CSV 파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의한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하게 행가열로 구성된 테이블 형식입니다. 필요한 필드를 선택하고 또 데이터 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CSV 파일이 클릭 내에서는 개별적인 테이블로 인식됩니다. 원천 데이터 저장소가 서로 달라도 클릭은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로 이해하기 편하게 표시해 줍니다.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은 데이터 선택 시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CSV 파일에서 로드한 ERP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했더니 동그라미 테이블들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초록색은 ERP 데이터 테이블과 관련성이 높은 테이블, 주황색은 관련성이 낮은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선택하는 테이블에 따라 관련 테이블의 색상도 변경됩니다. 이런 색상의 변화는 데이터 추가 시 클릭의 QRX 엔진이 분석한 데이터 패턴, 데이터 밀도 등을 기반으로 계산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기반으로 클릭은 테이블을 연결합니다. 오른쪽 화면의 테이블은 연결하기 적합한 필드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된 정보를 선택하면 테이블의 연결 정보를 미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개의 테이블을 연결하는 데 필요한 필드는 5개로 분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수동으로 직접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초록색과 연결되게 끌어다 놓으시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모두 적용 버튼을 선택해서 7개의 테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7개의 테이블이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조인하지 않고 테이블 연결이 완료가 되었고요. 데이터 수집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로드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데이터 시각화 시연에서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차트 선택, 그리고 리포트 레이아웃 구성, 대시보드와 상세, 리포트, 배열 등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시각화를 시연하겠습니다. 데이터 로드가 완료된 후 데이터 시각화 작업은 시트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시트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시트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트 편집 버튼을 실행하여 편집 화면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왼쪽은 자산 패널입니다. 데이터 필드, 차트 목록 등을 제공하는 메뉴입니다. 분석 요건을 미리 기록해 두었습니다. 4가지 요건에 대해 데이터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고객별 매출 금액 구하기를 시각화하겠습니다. 왼쪽 필드 메뉴에서 커스터머 필드를 선택합니다. 커스터머 필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속성을 기반으로 테이블 차트가 자동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세일즈 필드를 검색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세일즈 필드가 썸 함수가 적용되어 고객별 매출 금액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커스터머 필드와 세일즈 필드에 대한 조합에는 막대 그래프가 자동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오른쪽 차트 속성 패널에 있는 자동 막대형 차트 메뉴를 선택하겠습니다. 커스텀 필드와 세일즈 필드 조합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화 차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파이 차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쉽게 시각화 타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고객별 매출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한 차트가 정해져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시트에 배치하겠습니다. 차원으로 커스터머 필드를 선택합니다. 측정값으로 세일즈 필드를 썸 함수로 지정하겠습니다. 고객별 매출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고객별 매출에 대한 2가지 타입의 시각화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차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차트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파이 차트 이름은 고객별 매출로, 막대 그래프 차트 이름은 탑10으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 요건, 매출이 높은 탑10 고객은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랭크 함수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클릭에서도 랭크 함수를 사용합니다. 탑을 구하는 기능은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 메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 속성 패널에서 커스터머를 선택합니다.
한 개 메뉴에서 고정 숫자를 선택합니다. 위쪽은 탑을, 아래쪽은 바텀을 의미합니다. 숫자 값은 사용자가 추출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3이면 탑3가 되겠죠. 5면 탑5, 10이면 탑10이 됩니다. 회색 막대는 기타 옵션입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탑10 외 나머지 값을 기타로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 값을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옵션을 제거하면 됩니다. 제품별 매출을 시각화하겠습니다. 고객별 매출 구하기와 질문이 동일하므로 생성하는 방법도 앞서 보여드린 시험과 동일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고객별 매출 차트를 복사하여 응용해 보겠습니다. 탑10 차트를 복사합니다. 제목을 제품별 매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프로덕트를 선택하여 차트 위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필드를 추가할 것인지 커스텀 필드를 변경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꾸기 하겠습니다. 제품별 매출 구하기 시각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3가지 요건에 대한 시각화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 그래프에 고객 카테고리 조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대체 항목 추가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체 항목은 기본으로 제공하는 차원 또는 측정값 외에 보조로 제공하는 차원과 측정값을 의미합니다. 동작하는 대체 항목 추가 버튼을 선택하시고 커스터머 필드, 카테고리 필드를 선택합니다. 동작하는 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시트 완료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매출에 대한 조건을 고객별, 카테고리별, 제품별로 변경하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카테고리별 매출 시각화는 다른 시트에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방금 작업한 시트를 복제하겠습니다. 시트의 이름을 지역별 위치 기반으로 입력합니다. 세 가지 시각화는 삭제하겠습니다. 지역별 매출 시각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왼쪽 필드에서 컨트리 필드를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지도가 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컨트리 필드가 위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 정보를 가진 필드는 지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세일즈 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썸 함수가 적용되어 매출 합에 따라 색상이 밀도감 있게 표시됩니다. 데이터 시각화에서 색깔의 진함과 연함은 데이터의 밀도를 의미합니다. 지역별, 카테고리별 매출 분포 현황을 시각화하는 요건에는 차원이 지역, 카테고리 두 가지입니다. 카테고리를 파이 차트로 지도 위에 표현하는 시각화를 하겠습니다. 먼저 맵 차트를 시트에 배치합니다. 레이어는 차트 레이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컨트리로 선택을 하고요. 조각은 카테고리 네임, 각도는 세일즈로 구성하겠습니다. 매출이 발생한 국가 위치에 카테고리별 매출 분포가 파이 차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차트 제목을 지역별 카테고리 매출로 입력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요구한 4가지 시각화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진 시각화를 정리하여 매출 리포트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역별 카테고리 매출 차트를 복사하여 내 시트로 이동하여
요건을 제거하고 해당 자리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레이아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리포트의 이름은 매출 리포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시험과 같이 클릭은 시트에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고 완성된 시각화 객체를 시트에 정리하여 리포트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의 요구사항 외에도 제가 몇 가지를 더 작업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트를 만들겠습니다. 연도별 매출 증감 변화를 시각화하고자 합니다. 테이블 차트를 시트에 배치하고 차원으로 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측정값으로 세일즈 필드를 썸 함수로 선택합니다. 연도별 매출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썸 세일즈의 레이블을 매출 금액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숫자 서식은 화폐 단위로 지정하겠습니다. 연도별 매출에 대한 누적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인지 썸이 먼저 생각나시나요? 클릭에서는 매출 금액을 복제합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누적합으로 변경합니다. 수정제 메뉴에서 수정 조건을 누적으로 변경합니다. 데이터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왼쪽 차트 메뉴에서 콤보 차트를 선택해서 테이블 차트 위로 드래그합니다. 두 번째 측정값 누적합의 차트 타입을 표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제목을 연도별 매출 누적 현황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요건 매출이 높은 탑3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서 발생한 매출의 합만을 시각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천 데이터를 배치하겠습니다. 차원으로 카테고리 네임을 열로 month를 선택합니다. 측정값으로 세일즈를 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month의 정렬이 맞지 않으므로 정렬을 먼저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네임 기준으로 합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의 값은 화폐 단위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제목을 탑3 카테고리만의 매출 합계로 입력하겠습니다. 탑3 카테고리의 매출 합계에 적용되는 값만을 피벗 테이블에서 별도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 표현식을 열고요. 논리적인 조건을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논리적인 조건은요. 매출의 합계를 랭크하여 1, 2, 3에 해당되는 값이 있는 셀을 노란색으로 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월별 매출이 탑3에 해당되는 카테고리 영역에 노란색이 표시되었습니다. 월별 매출 합계와 탑3 매출 합계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복사하고 카테고리 네임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꺾은선 차트로 변경합니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월별 매출 데이터가 시각화되었습니다. 이제 피벗에 표시된 노란색 영역의 값을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다른 BI 솔루션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클릭에서는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사용합니다. 썸 세일즈에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은 탑3 카테고리 매출로 변경하겠습니다.
조건식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논리적인 조건은 매출의 합을 랭크하여 1, 2, 3을 추출하는 조건이며 월별로 계산되도록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적용한 논리식입니다.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이용한 논리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누적 매출 현황, 카테고리별 매출 현황으로 구성된 시트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시트의 이름을 매출 상세 리포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영업사원에 대한 목표 대비 실적 리포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트 이름을 영업사원 실적 리포트로 정의하겠습니다. 테이블 차트를 시트에 배치하고 차원으로 세일즈 펄슨 그리고 차원으로 이어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측정값으로 플랜을 sum 함수로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서식은 합해 단위로 정의합니다. 두 번째 측정값으로 actual을 sum 함수로 추가하고 숫자 서식은 합해 단위로 정의합니다. 테이블 차트는 정보는 상세하지만 가시성은 낮습니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논리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목표 달성, 목표 미달, 목표 초과 세 가지 논리적인 조건을 마스터 측정값에 미리 정의해 두었습니다. 마스터 항목은 회사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KPI 계산식을 등록하여 표준으로 사용하시면 효율적입니다. 목표 달성 마스터 측정값의 논리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계획보다 높다면 계획값을, 계획이 실적보다 높다면 계획에서 실적을 뺀 값을 구해서 계획으로 나눈 값을 목표 달성 값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값에 대한 색깔은 회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은 실적이 계획보다 높다면 0, 아닌 경우 실적값을 계획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색깔은 빨간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목표 초과에 대한 논리적인 조건으로 정의하고 초록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등록된 마스터 측정값을 사용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시트에 배치하고 차원은 세일즈 펄슨 필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측정값에서 등록된 세 가지 조건을 막대 그래프에 순차적으로 추가합니다. 오른쪽 데이터 속성 패널에서 모양 메뉴에 프레젠테이션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누적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차트의 이름을 영업사원별 목표 대비 실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완료 모드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한 영업사원, 미달인 영업사원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시각화되었습니다. 카테고리에 대한 상세 매출 리포트를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고 이름을 카테고리에 대한 매출 리포트로 정의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시트에 테이블을 추가하고 차원으로 카테고리 네임 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측정값으로 세일즈 필드를 sum 함수로 추가합니다. 차트 이름을 선택한 조건과 제외한 조건 비교로 입력합니다. 비즈니스 요건 분석 시 선택한 값에 대한 내용과 해당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에 대한 값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측정값을 선택한 매출로 변경하겠습니다. 숫자 서식은 합해 단위로 변경하겠습니다. 해당 측정값을 복제하고 레이블은 선택을 제외한 매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값을 제외하기 위한 논리적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집합기호 안에
1 빼기 달러 기호를 입력합니다. 현재는 선택된 값이 없으므로 0이 표시됩니다. 시트의 완료 모드에서 베이비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선택한 값과 그 이외의 값을 분리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선택과 제외한 값 비교에 대한 관련된 비즈니스 요건에 쉽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라별, 고객별 기준으로 카테고리 매출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각화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컨트리와 커스터머를 필터 창에 배치하기 위하여 먼저 필터 창을 시트에 배치합니다. 차원으로 컨트리, 두 번째 차원으로 커스터머를 선택합니다. 필터 차트를 대체 상태의 컨트리로 선택합니다. 여기서 대체 상태는 시각화 차트를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능입니다. 카테고리별 매출 테이블을 복사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나라별 비교, 스포츠웨어 제외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업무적인 가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스포츠웨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대체 상태를 필터 창과 동일한 이름으로 세팅했습니다. 필터 창의 선택에 대해서만 동적 계산 역량을 받게 구성한 것입니다. 선택을 제외한 매출 측정값의 레이블을 스포츠웨어 제외한 매출로 변경합니다. 논리적인 조건식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 조건은 카테고리 네임에서 빼기 이꼴로 정의해 스포츠웨어를 세팅함으로써 스포츠웨어를 제외한 카테고리 네임을 다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전체 카테고리 매출과 스포츠웨어를 제외한 매출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에서 발생한 카테고리 전체 매출과 스포츠웨어가 제외한 카테고리 매출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적인 조건은 업무 담당자들이 전체 대비 본인 담당 업무 데이터만을 비교할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클릭을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요건입니다. 기저귀 매출이 높은 날에는 맥주 매출이 높다는 결과를 얻어낸 분석 예제가 아주 유명하죠. 이러한 관계성 있는 데이터 분석은 클릭에서는 선택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베이비웨어를 구매한 적이 있는 모든 고객들이 일으킨 매출은 어떻게 구할까요? 카테고리에서 베이비웨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필터에서 관련성 있는 흰색에 포함된 고객을 의미하는 사용 기능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베이비웨어와 구매 고객 AND 조건의 결과가 테이블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베이비웨어 조건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베이비웨어를 한 번이라도 구매했던 고객들의 전체 매출 169만 8,264가 표시됩니다. 이 수치를 KPI 차트로 한 번에 표시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KPI 차트를 시트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PI 차트를 시트에 구성을 하고요. 측정값 추가 버튼 눌러서 논리적인 조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리적인 조건은 카테고리 네임이 베이비웨어를 한 번이라도 구매했던 고객만을 추출하여 매출의 합을 구하라는 로직입니다. P는 possible을 뜻합니다. 결과값이 계산되었습니다. 숫자 서식을 화폐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시 해당 값을 확인하기 위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베이비웨어를 선택을 하고 관련된 고객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베이비웨어를 제거한 조건의 결과값이 테이블의 수치와 KPI 수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클릭은 다양한 비즈니스 요건에 필요한 논리적인 조건을 구성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가정을 기준으로 리포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클릭의 코그너티브 엔진을 통해 추가적인 시각화 내용을 추천받아 보겠습니다. 업무 담당자들은 데이터 정리 및 분석이 끝나고 나면 어떤 종류의 시각화가 가시성이 높을지 고민합니다. 클릭은 이러한 고민의 시간에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찰형 메뉴로 이동하겠습니다. 왼쪽 필드 메뉴에서 커스터머 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필드의 데이터 값을 분석하여 데이터 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시각화 차트 종류를 제한합니다. 여기에 세일즈 필드를 선택하면 두 개의 필드 조건에 적합한 차트 종류가 제한됩니다. 결과값을 모두 지우고 마진 필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진 필드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차트 중에서 스캐트 차트의 내용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트 차트는 회차 위치를 기준으로 4가지 측정값을 모두 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진 필드를 평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학습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클릭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 동일한 필드 조건에 대해서는 학습된 결과를 먼저 추천합니다. 변경된 스캐트 차트를 시트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트에 추가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추가된 차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시트 편집을 선택하여 내용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 리포트 앱은 6개의 시트로 구성하였습니다. 클릭 앱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시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리포트 용도로 구조화되고 개요적인 대시보드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시트가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목표를 나타내는 상세 정보로 구성하여 배열함으로써 논리적인 스토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 배포입니다. 업무 담당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공유, 협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종 버전의 리포트를 공유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배포 과정은 간단합니다. 작업 공간에서 완성된 앱을 게시하면 됩니다. 스트림은 게시판 같은 개념입니다. 접근 권한이 적용되어 허가된 사용자들에게만 표시됩니다. 업무 담당자는 허가된 스트림에만 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매출 리포트를 게시하겠습니다. 완성된 앱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선택합니다. 게시 메뉴를 선택을 하면 게시할 수 있는 스트림 목록이 나타납니다. 솔루션 스트림을 선택하고 게시합니다. 매출 리포트 앱이 작업 공간에서 사라집니다. 솔루션 스트림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게시된 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었던 6개의 시트가 공개된 시트 영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된 시트 영역에 있는 시트들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은 협업이 가능합니다. 복제 메뉴는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표시됩니다. 복제하면 내 시트 메뉴에 복제됩니다. 내 시트 메뉴에 있는 내용은 타인이 볼 수 없는 공간입니다. 담당자는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시트를 게시하면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커뮤니티함을 통해 표시됩니다. 시트도 게시함과 동시에 동일하게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나의 게시함에 게시된 시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은 게시와 공유 작업을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워크플로우는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서로 협력 또는 경쟁을 통해 다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집단지성 능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데이터 탐색입니다. 게시된 분석 리포트를 정형화된 상태로 보지 않고 생각의 흐름대로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과 시트가 어떤 목적으로 구성, 배치되었는지에 대해서 시연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탐색은 정형화된 상태가 아닌 동적으로 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림은 협업하는 공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스트림은 접근 권한이 허가된 사용자들에게 표시되는 메뉴입니다. 솔루션 스트림에 등록된 탑마트 매출 보고서 앱을 통해 데이터 탐색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마트 신용품 앱은 신용품 소매 업체에 대한 지역별, 매장별 매출을 분석하고 재고 현황 및 영업 담당자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탑마트 앱은 대시보드 리포트와 6개의 상세 리포트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시트의 요약 정보에 대한 썸네일 이미지로 시트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대시보드 시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탑마트의 매출액은 약 6억 불 정도이고 마진율은 12.4%인 걸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요약 정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익이 높은 유통업체는 클릭마트와 플라토어라는 두 군데 업체입니다. 두 업체를 선택하면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차트가 동적으로 계산되어 변경됩니다. 두 업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매출 분석 시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판매 분석 시트에 시각화는 두 업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택을 해제하여 모든 업체에 대한 전체 내용으로 매출 분석을 다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모든 연결된 시각화가 즉시 동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선택 내용이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는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매 분석으로 이동해서 판매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분석 시트는 연도별, 분기별 매출 및 이익에 대한 시계열 분석에 대한 차트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2019년 Q4의 판매 분석을 파악하기 위해 막대 그래프의 해당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시트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차트가 2019년 Q4에 있는 데이터로 동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선택도 가능합니다. 아메리카, 시각화에 표현된 차원, 범례 등을 선택해서 데이터의 변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 차트는 다양한 선택 패턴을 제공합니다. 선택은 클릭에서 제공하는 상호작용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선택은 로드된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필터링하므로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쿠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판매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유럽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쿠키를 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으로 유럽과 쿠키를 입력을 하면 단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먼저 제안을 해줍니다. 검색 필드 아래에는 검은색 배경으로 자동 제한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하나 이상의 행으로 검색 결과가 필드 단위로 구분되어서 표시됩니다. 서로 다른 키워드는 다른 색깔로 구분되어 표시가 됩니다. 지역이 유럽이고 제품 그룹이 쿠키인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매출 분석 시트가 유럽의 쿠키 판매량으로 동적으로 변경되어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개의 선택은 AND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클릭은 현재 선택한 조건을 초록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연한 회색은 그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연한 회색은 유럽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 품목들이지만 제가 아직 선택하지 않은 조건들입니다. 품목에서 베이글을 선택하면 이 조건은 OR 조건입니다. AND와 OR 조건 두 가지를 다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매장 분석 시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매장별 판매가 좋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유통업체별 판매 현황 차트에서 저는 판매 금액이 없는 매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판매 금액이 없을까요? 원인 파악을 위해서 무엇을 분석해야 될지 해당 리포트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분석해야 될지 몰라서 실제로 IT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정형화된 리포트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릭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추측할 수 있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클릭의 통찰력 기능, 어소시에이티브 인사이트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고요. 선택된 조건이 상단에 표시됩니다. 클릭은 선택한 조건에 대해 데이터를 상태에 따라 색 구분으로 통해 응답합니다. 선택을 수행하면 녹색으로, 흰색은 녹색으로 선택된 데이터 값과 연결성이 있는 데이터이고, 밝은 회색은 연관성은 있지만 선택되지 못한 값들을 표시합니다. 클릭의 연관 분석 모델은 선택 내용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에 따라 필드 값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선택 탐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통찰력 생성 버튼을 실행하면 클릭의 QIX 엔진과 어소시에이티브 엔진이 데이터 패턴을 파악하여 결과를 제공합니다. 현재 선택한 유통업체 및 상점이 매출 마진 합계와의 관계를 0%로 나왔습니다. 앞서 제가 매출이 없는 컴퍼니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매출 마진 합계 측정값과 관련이 있는 차원으로 도시, 지역, 영업대표 등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업대표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영업대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해당 유통업체 및 상점과 관련이 없는 영업대표가 910명이나 됩니다. 전체 927명 중에서 910명이 해당 매출에서 제외가 된 것이죠. 영업대표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출 금액이 낮은 점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영업들과 논의를 한다면 또 다른 실마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시트 메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출이 제로인 상점, 영업, 유통업체에 대한 인사이트를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시트 페이지로 돌아가고요. 해당 점포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마크를 사용하여 이 특정 상태를 저장하고자 합니다. 네, 매출 모니터링 업체라는 북마크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시트로 이동해서 북마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된 조건 및 시트로 빠르게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마크의 조건만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북마크는 분석 내용을 다시 보고자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특정 조건을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보고서 시트입니다. 정형 리포트 형식에 대한 예로 손익보고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고객이동 분석 시트입니다.
고객의 매장 간 이동 거리를 위치 기반 정보와 혼합하여 구성한 시트입니다. 각 매장별 운영 시간을 비교 분석이 용이하게 전체적으로 펼쳐서 구성한 시트 예제입니다. 다음은 영업대표 실적 시트입니다. 탑 랭킹 숫자를 슬라이드로 설정을 해보았고요. 슬라이드를 이동을 하시면 영업대표의 랭킹 숫자가 변경됩니다. 해당 영업대표의 목표 대비 실적, 리드 현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탑5 영업대표 막대 그래프에서 영업사원을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클릭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다양하게 구성해 본 예제 시트입니다. 네, 다음은 재고 현황 시트입니다. 클릭은 로드된 전체 데이터를 차트에 표시하며 선택된 조건을 기준으로 필터링 되어서 상세한 조건에 대한 데이터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시연해 드리고 있습니다. 값을 선택하거나 범례를 선택하거나 특정 영역을 선택하는 예제들입니다. 네, 데이터에 드릴 다운도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매출 상세 현황 시트입니다. 일반적인 또 다른 정령 리포트의 샘플이죠. 각 시트별 분석 목적에 적합한 차트들로 정형, 비정형 내용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 것이 클릭의 장점입니다. 매출 분석 리포트의 대시보드에서 상세 리포트를 구성하여 공유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세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게시된 공개 시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불가입니다. 시각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트를 복제하셔서 내 시트로 복제하셔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능들도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의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복제된 시트는 변경하시고 데이터를 제품 그룹별 매출 막대 그래프를 파이 차트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시고 완료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통해서 게시 내용을 변경하시고 해당 내용을 부서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더 시연해 드리는 겁니다. 게시된 시트는 다른 사용자들에게는 커뮤니티란 메뉴로 표시되며 사용자는 내가 게시함이라는 메뉴를 통해 게시한 시트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시각화, 리포트 게시, 데이터 탐색 4가지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클릭은 사람들이 분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분석으로부터 얻는 가치가 커진다는 신념하에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기 위한 제품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시연을 해드렸습니다. 클릭 제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